테슬라의 간 약점이 현재 갖고 있는 모델들이 너무 노후화했다는 거죠.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둔화가 되고 점차적으로 점유율이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어떻든 테슬라가 신차 사이클이 들어왔다는 거죠. 테슬라 모델 Y를 살려고 했던 사람은 주인퍼 모델을 기다렸겠죠. 그런 억눌렸던 수요가 지금 이제 폭발을 하고 있다. 1월 14일에 2000년 섹터가 폭등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달러와 약세와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 전체의 상승 요인이 됐던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업이사입니다. 올해 이제 전기시장 전망 자료를 먼저 좀 훑어보면서,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사상 처음으로 연간으로 역성장이 나왔어요. 인도량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런 역성장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삼을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느 쪽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2020년 이제 코로나 때부터 이제 최근에까지 이제 2차전 섹터 이런 그 사이클을 좀 보면은, 저도 2차전지를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2020년도부터입니다. 2020년도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었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바닥에서는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제 뭐 그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지수와 관련된 종목을 베팅했었고, 그 이후에는 5월 달에는 뭐 반도체 쪽으로 집중 하다가 6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테슬라 관련 밸류체인에 관련된 2차전 종목들 들어갔던 게, 마침 시장이 6월 달에 그 당시에 급락이 나오면서 관련 밸류체인, 테슬라 관련 밸류체인을 집중적으로 샀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뭐 에코프로비엠을 사긴 했지만 거긴 테슬라 밸류체인이 아니다 보니까 뭐 LG화학이라든가 대주전자재료, 뭐 SKC, 뭐 PNT 이런 기업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고, 그러면서 그게 사실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 밸류체인, 특히 이제 테슬라가 처음으로 모델 Y가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주니퍼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좀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2020년 한 10월 그 하반기부터 이제 그 아래법이 통과가 되면서 2차전지 섹터 이제 바닥을 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년도에 좀 다소 오버 시총이 또 나왔었고, 또 이제 그 전기차 캐진 구간을 겪으면서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의 전기차라든가 이제 그 배터리 좀 다소 좀 그 경쟁이 그 심화로 인해서 좀 밀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광물 가격이 많이 급락을 하면서 이런 캐진 구간까지 맞게 되면서 이제 다운 사이클에 지금 진입이 되게 됐는데, 올해는 이제 업황에 대한 바닥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은 연간으로 올해 이제 전기차 판매가 13% 정도 성장이 예상이 하지만, 유럽은 26%, 뭐 북미는 이제 30% 정도 이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의 성장이 올해 재개가 된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북미 쪽의 30% 성장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에셋에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뭐 예를 들면 하나증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서 증권사마다의 좀 편차는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올해 이제 전기차, 특히 이제 EV, 전기차라는 플러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한 이제 EV 판매는 글로벌 한 19%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이제 관련주 그 북미 30%, 유럽 26%.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중요한 시장이 이제 유럽과 북미 쪽인데, 시장이 이제 26%, 30% 성장이 나온다고 이제 일단 보는 거고요. 그 미국 대선 이후에 어쨌든 정책 불확실성이 좀 확대는 되었지만, 그런 시장의 우려 대비해서도 올해 이제 수요는 견조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IRA법에 대한 뭐 폐지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그 조정에 대한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고, 실제 이제 축소가 좀 되더라도 그거는 이제 올해보다도 이제 1-2년 앞으로 걸린다. 이런 것들을 또 강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금리가 사실 중요해요.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1월 20일 날부터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공식적인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명령들을 좀 할 건데, 올해 이제 금리 인하가 4번에 대한 예측에서 연준에서 이제 2번으로 좀 하향 조정이 좀 됐고, 현재 시장에서는 선물 지수상으로는 거의 1번 정도 지금 반영이 된 상태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았던 그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의 신차 출시가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 이 두 가지 사이클이 맞물려서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동력이 약화됐어요.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인하가 돼야지 오토론 금리가 좀 인정을 하거나 하면서 차량이,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이 약화가 되었지만은, 이게 이제 실제로 트럼프 행정 들어가서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횟수 전망 이런 것들이 더 다시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내년도는 좀 더 금리 인하가 더 된다고 하면은 그 24년보다 25년도에
금리 인하가 더 강하게 진행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전기차 섹터의 강한 상승 동력을 기대를 했는데 이게 조금씩 밀리는 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배터리 수요를 보면은 중국은 20% 연간 성장, 그리고 유럽은 36%, 북미가 42%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니켈 쪽의 비중이 높은 쪽이 이제 사실 유럽과 미국 쪽인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회복이 되고,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대가 사실 그 4680도 있지만은 당장의 실적에 더 영향을 주는 거는 이 4680보다는 그 주니퍼 모델에 들어가는 뉴 1170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리 그 배터리 기업들한테 더 실적에 더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판매 성장보다 EV 그 배터리의 수요가 더 올라가는 거는 전기차만 들어가는 또 아니기 때문에요. ESS도 들어가고 다른 이제 그 뭐 UAM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등등 다른 쪽에서 더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점점점 특히 이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그 대당 탑재 용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보다도 그 글로벌 평균 대당 배터리 용량이 계속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는 그 전기차 판매보다도 더 많이 증가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테슬라의 모델들이 테슬라의 간 약점이 현재 갖고 있는 모델들이 너무 노후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2020년, 2021년 뭐 때만 해도 테슬라의 모델 그 보다도 뛰어난 전기차가, 특히 모델 Y보다 뛰어난 전기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모델 Y의 판매가 급증을 한 반면에 이제 그만한 차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현대차들이 많이 따라잡고 있고 모델이 노후하다 보니까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둔화가 되고, 그 판매가 안 되니까 그것도 할인도 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점유율이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어떻든 테슬라가 신차 사이클이 들어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모델 Y 주니퍼 올해 이제 지금 1월 10일에 디클로벌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긴 할 텐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2라든가 그 저가의 모델, 그리고 로보택시는 내년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런 그 신차 출시 사이클이 올해부터 테슬라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장 큰 게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그 법리적인 완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테슬라의 굉장히 큰 밸류에이션의 요인이고, 또 그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자율주행의 규제가 풀려서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이 될수록 전기차 시장도 같이 동반 성장되고 배터리 시장도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 뭐 진출 올해 좀 여부 타진할 것이고, 또 ESS가 워낙 좋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서 테슬라가 대부분 배터리가 중국 LFP들을 주로 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26년부터 그 중국 또 ESS 배터리도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제약이 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런 그 테슬라의 그 메가파크의 성장에 따른 ESS 실적에 따른 성장을 국내 업체들도 26년부터는 같이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옵티머스 로봇 같은 그런 로봇이라든가 이런 신규 영역, 그게 또 뭐 최근에 스페이스X에도 이제 그 엔솔 배터리 들어가는 것처럼 신규 영역도 진출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섹터, 배터리 섹터의 투심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지금 좋지 않은 투심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첫날 중국에서 예약 주문이 5만 대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구 대비해서는 뭐 이게 어때 작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상당히. 공적으로 예약 주문 첫날 5만 대가 돌파했다는 그 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내용 중에서는 사실 어저께 2차 전지 섹터, 오늘은 좀 쉬는 종목들도 있었지만은 급등이 나왔던 게 이 내용이 나와서 그랬어요. 그 테슬라가 현재 주문하는 신규 주문에 대해 4월에서 5월에나 배송된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결국엔 주문량이 이제 뒷받침했을 거다라는 것이고, 뭐 테슬라 차이나는 뭐 이제 신규 주문 대해서는 여전히 3월 배송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에 모델 Y가 첫 출시됐는데 그동안 이런 그 패스트 리프트 모델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에 만약에 그 테슬라 모델 Y를 사려고 했던 사람은 올해 그 주니퍼 모델을 기다렸겠죠. 그런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런 억눌렸던 수요가 지금 이제 폭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외관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디자인이 많이 달려졌고, 그리고 주행거리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월 14일에 2차전 섹터가 폭등을 했어요. 그 올라갔던 이유 중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린 거는
트럼프 그 정권이 있을 쯤에서 보편적 관세,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관세 올리는 게 아니라 매월 2에서 5%씩 점진적으로 보편적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한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달러와 약세와 그리고 환율도 이제 그 하락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 전체의 상승이 요인이 됐던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하고 모델 Y 주인포가 공개가 되면서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 밸류체인 업체들이 강하게 처음부터 올라가다가 아까 그 트럼프 팀에서 이제 그 보편 그 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이게 나오면서 같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거고요. 2차 전지 종목들 이제 주가 강세의 이유를 모델 Y 그 신형 테슬라 모델 Y 출시 이후에 수요 호조세의 영향을 받았다, 한다라고 얘기한 게, 앞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첫날 5만 대 이상 이제 초과해서 주문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중국에서 당일에 5만 대 예약 대수 되고 7월까지 예약 대수 매진이 됐다. 7월까지 매진이 됐다는 그 루머가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막 좀 돌았고요. 중국에서도 보도가 좀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어제 그 기가밸리 내에서도 임직원들에게 그 주니퍼 양산 준비를 하라, 실제 지금 양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3 그 하이랜더 같은 경우도 중국 생산을 유럽에서 빠르게 지금 생산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뷰는 모델 Y의 모델 주니퍼의 신차효과가 뚜렷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이제 테슬라 역생정은 이 주니퍼 분들이 기다린 테슬라의 그 잠재적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지연에 기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리포트 모델일지어도 어쨌든 주니퍼를 신차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시체 효과가 굉장히 다른 업체 대비해서는 테슬라로 굉장히 뚜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배터리, 그 뉴 2170 배터리를 공급하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수혜가 되겠지만, 그 안에 이제 그 양극재를 이번에 이제 그 NCMA 95%, 니켈 95%를 공급하는 LNF가 제일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모처들, 전액 같은 경우에는 엔캠이랑 덕산테크피아가 되겠고, 그리고 그 전액 같은 경우에는 그 에코프로 머티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이 주가 어제 오늘 좀 강하게 올랐던 게 이제 실리콘 극재, 그러니까 음극재와 말고 이제 실리콘 극재를 공급하는 이제 그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명확하게 수혜가 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아마 그 LNF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주가 많이 늘렸었는데 이게 어떤 터닝 포인트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4분기 실적 지나게 되게 되면은 이런 그 주니퍼의 판매가 좋아질수록 주가 상승 탄력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은 LG화학이랑 LG 엔솔이랑 그 LNF가 같이 양극재 공급했었는데, 그 NCMA 95로 올라가면서 LNF가 단독 공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LNF 세가 좀 강할 것이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제 전기차 신차 출시 쭉 보면은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 뭐 포르쉐, BMW, 벤츠, 폭스바겐, 테슬라 등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그 테슬라 쪽과 그리고 이제 GM 쪽이 가장 이제 주목이 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지난해에 그 신차가 출시됐었으면 판매는 사실 올해가 본격적인 것이고요. 올해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은 올해 이제 출시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까지 판매가 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신차 출시 일정들을 체크하면서 어떤 차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난해 그러니까 그 4분기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적자가 난 게, 결국에는 GM 같은 경우가 판매 목표를 한 게 이제 연간 20에서 25만 대였는데, 지난해 11만 4,422대인가를 팔았어요, 전기차를.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연말 재고 조정이 있었던 거로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 재고 조정이 좀 이어지면서 1분기 초반까지, 1분기까지 일부 좀 이어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는 상저하고 형태로 해가지고 올해 기준으로는 1분기가 바닥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사실 이 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이제 그 PQ, 수익성 이렇게 세 가지로 셀, 양극재, 동박, 전해, 분리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만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제가 이거 갖고 올 때마다 이쪽에 빨간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밀리네요. 특히 이제 그래서 분명히 올해는 상저하고에 대한 업황이 전망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좀 봤을 때는 양극재는 뭐 1분기부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시장 올해 이제 저점이 주가는 좀 바닥은 찍은 게 아닌가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디가 좀 빨리 올라올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 테슬라 이 모델 Y 주기퍼에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이 좀 더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빠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